슈티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원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코레일 시험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NCS 수리 문제풀이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코레일 NCS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전형적인 폐주령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은 아닌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 같은 경우에도 응용수리 문제 유형, 우리가 응용수리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인류 문제 유형, 그리고 속력 문제, 농도 문제, 그리고 방정식 문제나 경우의 성류 문제 등 그냥 전형적인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도 복잡한 계산까지가 아니라 단순한 비율 계산이나 또는 분수 대소 비교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문제들 한번 같이 볼 거고, 오늘 문제풀이는 NCS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준비를 하신 분들,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기초에 대한 개념을 생략이 될 수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각 문제마다 영상 잠시 멈추고 미리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볼게요. 인류 문제입니다. A하고 B가 함께하면 6일 걸리고 B하고 C가 함께하면 11일 걸린다. 일단 인류 문제는 보통 이런 정보를 많이 주는 편이죠. 그렇죠? A하고 B가 함께하면 6일이 걸리고요. B하고 C가 함께하면 1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A, B, C가 함께하면 5일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A하고 C가 하면 얼마 걸리겠는가, 최소 며칠 걸리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통 이렇게 얼마 걸린다, 일을 마칠 때까지 각각 걸린 기간이 제시가 되면 물론 일반적으로는 1일에 최소 단위 시간당 하는 일량으로 이제 6분의 1, 10분의 1 설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조금 더 편하게 약간 정수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걸린 기간에 공배수 설정하는 게 조금은 더 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과 10과 5의 공배수 30을 구하는 게 이게 어렵지 않다면 일의 총량을 이렇게 공배수 3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1일당 최소 단위 시간당 하는 일량 설정하는 거 이제 간단하거든요. A하고 B가 30을 6일 만에 끝냅니다. 그럼 A하고 B가 같이 했을 때 하루에 하는 일량은 나누기 6 하면 하루에 5만큼씩 하는 거죠. 이걸로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 1일당 B하고 C가 같이 했을 때는 10일 만에 끝내니까 30을 11로 나눠주면 하루에 3만큼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역시 이 정보를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B하고 C까지죠. 3명이 같이 했을 때는 5일 만에 끝내면 나누기 5 하게 되면 하루에 6만큼씩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하나 추가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정보 A, B, C가 함께 했을 때 일량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A가 하루에 하는 일량은 3이 되겠고, 그리고 첫 번째 정보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C가 하루에 하는 일량은요 1이 되겠죠. 그죠? 함께 했을 때 6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이를 갖고 A하고 C의 각각의 일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런 A하고 C가 함께 했을 때 걸리는 그 일자를 물었죠. 자, 합했을 때 하루에 4만큼씩이 진행됩니다. 하루에 4만큼씩.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30이라고 하는 총 일량 설정했던 것을 끝낼 수가 있겠는가 이거고요. 그럼 괄호값을 구하시면 이제 7.5가 나오겠죠. 7.51 이렇게 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7.5라고 하는 것은 7일 하고 나서 다음날 반나절 정도가 더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값이 나오면 인류 문제는 반드시 그냥 올림 처리합니다. 이게 7.3이 나왔거나 7.2가 나왔어도 그냥 정답은 그러면 올림으로 7을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8일, 그죠? 8일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8일 정답. 이렇게 해요. 정답은 5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공배수 설정해서 하루 최소 단위당 일량을 정수 처리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정답은 무조건 올림으로 가야 한다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볍게 넘어가 볼 거고요. 2번 문제도 비슷한데요. 바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욕탕 3개의 수도꼭지 ABC를 틀어서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수도꼭지 3개를 모두 틀면 1시간이면 가득 채우죠. 3개를 틀면 1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A하고 B를 틀면 1.5시간이 걸리고요. B하고 C를 틀면 2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A하고 C를 틀어서 채울 때 걸린 시간 구하시오. 앞의 문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연습 한번 해볼까요? 1시간과 1.5시간과 2시간 있으니까 역시 공배수로 일의 총량, 그러니까 목욕탕의 총 이제 그 크기를 설정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6만큼이다, 뭐 6리터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세 개를 모두 쓰면 1시간 만에. 그럼 1시간당 이제 얼마씩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볼 건데, 세 개 한꺼번에 A하고 B하고 C 이렇게 한꺼번에 했을 때는 1시간 만에 끝내는 거니까 1시간 만에 6을 끝냈다. 이런 해석이죠. A하고 B가 같이 했을 때는 1.5시간이면 6 나누기 1.5 시간당 4 요만큼이 채워졌고요. 자, B하고 C를 열게 되면 2시간 만에 끝냅니다. 그럼 시간당 3 이렇게 채운 거죠. 그죠? 6이란 전체 일량을 갖고 걸린 시간 나누기 해서 시간당 한 일량을 이제 구해 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 넣게 되면 이제 C의 값은 시간당 2만큼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또 넣게 되면요. A의 값은 시간당 3만큼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둘이 같이 했을 때예요. 2하고 3이 같이 하게 되면 시간당 5만큼씩의 일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6을 끝내겠는가? 역시 이렇게 1.2시간이 나왔고 시간 단위라서 1점이라고 하는 소수점까지 선택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형태가 좀 자주 나왔었던 인류 문제 유형이라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계속 문제풀이 이어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준비한 것은 이제 속력 문제 유형인데, 속력 문제는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인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T자 공식이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었던 공식, 그쵸? 알고 계시죠? 여기 거리가 위에 있고, 뭐 속력하고 시간 나란히 있고, 이거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 속력분의 거리. 이게 단데, 문제를 볼 때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게 순서가 잘 안 보이거든요. 속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50% 이상의 독해력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1번 문제도 한번 이해를 잘 하면서 볼게요. 집에서 약수터까지 가는데 형은 2분의 1m/s로 형의 속력 나와 있습니다. 10분이 걸립니다. 그럼 형에 대한 거, 여기 정보 이렇게 3개 중에서 2개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습관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지금 속력하고 지금 시간 나와 있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죠? 이때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위를 맞춰야 돼요. 속력이 이제 그래서 까다롭죠. 단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미터/세컨드 분이에요. 그러면 속력 쪽 단위로 맞추시는 게 우리가 해석이 좀 편하거든요. 그럼 10분이니까요. 600초로 바꿔두겠습니다. 600초로.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일단 여기까지 이동 거리 300m. 그럼 300m는 집에서 약수터까지 거리 구한 거네요. 집에서 약수터까지 거리가 300m다 라고 구했습니다. 동생은 15분이 걸립니다. 그럼 동생에 대한 것도 구할 수 있죠. 거리가 300m인 거 구했는데 시간이 15분입니다. 역시 정보 2개 나오면 나머지 하나를 그냥 습관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따라서 동생의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역시 형 속력 미터/세크였으니까 동생도 15분도 초로 바꿀까요? 900초로. 그죠?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요거네요. 동생은 3분의 1 이거 미터/초로 구한 거죠. 이렇게 동생의 속력도 정보 바로 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약수터를 다녀왔어요. 형이 집에 도착을 했다면 이거 무슨 뜻일까요? 형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그 형아 처음에 갈 때 10분, 올 때 10분이었으니까 여기까지 형이 이제 20분 지난 상태죠. 20분이면 1200초라고 이제 생각도 해둘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때 동생은 집에서 얼마큼 떨어진 곳에 아직 있겠는가라고 한 거죠. 따라서 지금 형은요. 지금 1200초 동안 왕복을 했는데 그때 동생 이동 거리 구하겠습니다. 동생 이동 거리. 동생 속력은 3분의 1이고 그리고 시간은 1200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형이 갔다 온 시간 동안 동생도 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동생은 이 시간 동안 400m를 이동할 수 있네요. 근데 왕복했다면 갈 때 300, 올 때 300까지 600m를 갔다 와야 됩니다. 600m인데 400m까지만 이동을 한 상태라고 하면 아직 얼만큼 떨어져 있죠? 200m는 아직 못 온 상태인 거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속력 문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거속시 3개 정보 중에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 문제에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해결하는 이 과정에 반복하는 그 훈련이 좀 중요합니다. 그럼 속력 문제 우리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문제 두 번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끔 이제 속력 문제를 보다 보면 인류 문제처럼 풀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한데 아마 그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인류 문제 유형이 1시간당 또는 1분당, 1일당 얼마씩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의 그 능률. 이게 이제 일의 속도 개념이거든요. 그죠? 시간당 1분당 하루에 얼마씩을 하고 있는가. 속력이 뭔가요? 속력이 킬로미터 퍼 시속이나 미터 퍼 세크나 미터 퍼 분속이 다 최소 단위 시간당 이만큼씩 거리를 진행한다. 이게 속력 개념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동일합니다. 이번 문제가 인류 문제처럼 접근하시면 해결이 좀 더 쉬운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서울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A하고 B 두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면 A 자동차로는 4시간이 걸리고 B로는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두 자동차 A, B가 동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의 B가 1대2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인류 문제처럼 본다고 하면 이거예요. A가 4시간이고 B가 5시간이라고 했으면 전체 이동 거리를 이걸로 정리하기 좋은 총 거리 최소 공배수 20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0으로. 그럼 1시간당 가는 거리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A는요. 이걸 4시간 만에 가는 거니까 A는 시간당 5만큼씩 가는 거고. 그래서 정보 문제 조건에 맞춰서 지금 조금 더 편하게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B는요. 시간당 5시간 만에 20을 끝내는 거니까 다 가버리는 거니까요. 그죠? 시간당 4만큼씩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B가 1대2가 될 때까지 달린 시간은 같아요. 그죠? 근데 남은 거리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각각 속력이 지금 5하고 4로 다르게 나왔으니까. 그죠? 걸린 시간을 뭔가 뭐 A로 봐볼까요? 뭐 A나 B나 X나 문자는 편한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A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A에서 남은 거리, A 자동차가 남은 거리는 전체 20에서 5A를 달린 거겠죠. 이거 뺍니다. 속력은 5예요. 시간당 5. 근데 시간은 A니까 5A를 달린 거고 남은 거리는 20-5A가 되겠죠. B는요. 20에서 4A를 뺀 게 요 A 시간 지났을 때 남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거리 그 B가 1대2가 된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비례식이니까 내항곡은 외항곡과 같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결을 할 거고요. 자, 외항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40 마이너스 10A 내항은요 20 마이너스 4A 정리하겠습니다. A 값은 6분의 20, 3분의 10 근데 이거 시간 단위죠. 시간당으로 풀었던 거니까요. 3분의 10이면 이것은 3시간하고 20분 됩니다. 정답은 5번에 있습니다. 5번. 2번 문제는 인류 문제처럼 각각 걸린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총 거리를 20으로 공배수 가정해서 나머지는 문제 조건대로씩 나열하기 이렇게 해본 겁니다. 성령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농도 문제 유형도 보도록 할게요. 농도 문제 유형도 출제가 몇 번 됐었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중평균 활용을 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컵에 소금과 물이 1대1의 비율로 섞인 소금물이 있습니다. 1대1로 소금과 물이 1대1로 섞였다고 하는 순간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 이거 농도는 그럼 물 반, 소금 반, 전체에서 소금 반이고 물 반인 거니까 농도가 50% 그쵸? 농도가 50%구나. 이게 일단 바로 좀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는 컵에 들어있는 소금물의 4분의 1만큼 버린 후에 4분의 1의 소금물의 양을 버렸습니다. 버린 양만큼 물을 다시 넣었을 때 컵에 있는 농도는 얼마인가? 이거 이제 머릿속에서 이미 풀이가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소금물을 버렸다고 해서 농도가 바뀌진 않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전체가 50% 만들어 놨는데요. 요 중에서 4분의 1의 양을 그냥 따라낸 겁니다. 따라낸다고 해서 그 맛이 바뀔 수는 없죠. 양이 줄었을 뿐이지. 그죠? 4분의 3 여기가 남아있고 그럼 이건 뭐죠? 농도는 50%짜리 아직 유지가 되면서 양만 줄어든 거고 요것만 버린 겁니다. 근데 버린 양만큼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왔죠? 물이 들어왔죠. 물은 농도를 얼마로 보나요? 농도는 용질이 차지하는 비율. 근데 물엔 소금이 없다는 거니까 물 농도 0%로 보죠. 그죠? 요 자리에 물이 들어옵니다. 0%짜리. 0%짜리 물이 이제 4분의 1의 양으로 차지하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건 따라낸 거고, 그죠? 요거 들어왔고. 결과가 뭐가 될 것인가 이건데
가중평균의 의미를 한번 식을 세워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물하고 물 0%짜리 하고 50%짜리 하고 이제 섞었어요. 그쵸? 근데 그 비율이 몇 대 몇이죠? 크게 3대 1로 섞인 거죠. 50% 3 넣을 때 0%물 요거 1 넣은 겁니다. 그죠? 요거 1 넣은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가인데 들어간 양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가중평균의 기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1 들어갔을 때 요거 3이 들어갔다. 그럼 반대로 거리비는요. 여기가 3이고 이쪽 1이죠. 거리비랑 무게비는 반비례인데 지금은 거리비를 먼저 알 수가 없었으니까 무게비를 먼저 알고 있고요. 그걸 역으로 해서 거리비가 무게비가 1대 3, 거리비가 3대 1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해결하실 것은 0부터 50까지 사이 그 중에서 3대 1 되는 그 위치 찾기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좀 빨리 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렇죠? 실전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림까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어쨌든 여기를 대충 보니까 4분의 3 위치니까 답은 2번이겠다. 빨리 가실 수 있게 여기 문제를 이제 풀어내셔야 합니다. 전체 50이라고 한 총 간격을 4칸으로 분리했을 때 위치 찾아야 돼서 한 칸당 값은 수직선당 한 칸당 값은 이제 12.5가 되겠고 그러면 3칸을 의미하는 값은 한 칸 12.5니까 37.5죠. 한 칸은 12.5고요. 그래서 0에서부터는 37.5 50에서 12.5 그 위치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게 37.5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가중평균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풀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3대 1의 비율 나오는 순간 바로 정답이 거의 보이셨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농도 문제의 기본 유형을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두 번째 또 이어가 볼까요? 농도의 1번이고 농도의 2번인 겁니다. 농도 이 문제예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농도가 15% 소금물 400g에서 소금물 일부를 덜어내고 덜어낸 만큼 물을 넣어 희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넣고 빼고 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문제를 읽어내시는 게 좋아요. 15% 400g이면 일단 소금량 얼마 있을까요? 소금량 15 곱하기 4인 거니까 그죠? 60g 있겠죠. 이 소금량이에요. 소금을 일부 덜어냈습니다. 일부 덜어낼 때 당연히 소금량도 일부 빠집니다. 물만 골라 퍼내야지 이런 거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소금도 일부 빠질 거예요. 그렇지만 농도는 안 바뀌죠. 농도는 15% 양이 줄었고 소금량도 그대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 비율만큼 빠져나갔겠죠. 덜어낸 만큼 물을 넣어 희석을 했습니다. 덜어낸 만큼이란 말을 가끔 쓰거든요. 이 말은 원래의 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소금물을 뺐고 물을 넣었으니까 농도는 바뀝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어때 400g은 다시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희석한 소금물과 7% 소금을 섞어서 11% 500g 됐다. 이것도 해석하셔야 돼요. 7%를 넣었는데 11% 500g이 됐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7%를 100g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g이었는데 뭘 더 넣어서 500g 됐으니까 7%짜리는 100g이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때 소금량 얼마 들어가 있죠? 소금량은 7g 들어갔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덜어낸 소금물에 있던 소금량을 물었죠. 제일 처음에 소금이 60g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부 덜어낼 때 지금 소금량만 생각할 거예요. 소금량만. 일부 덜어낼 때 소금도 일부 빠질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7%짜리 소금물은 100g, 소금량 7g 들어왔다고 한 거예요. 그 결과는 11%짜리 500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1% 500에는 소금량 얼마 있죠? 11 곱하기 5, 55가 들어있네요. 이게 답입니다. 그죠? 요거 구해주시면 그럼 얼마 나오면 12가 나오네요. 정답은 2번에 있습니다. 2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봤더니 결국 소금만 물었고 물을 넣었을 때는 소금량 변화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배제하고요. 근데 물을 왜 넣었을까요? 물 넣어서 400g 맞췄으니까 7%는 100g 넣었다는 것을 이렇게 조건을 해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정답 2번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또 이어보겠습니다. 자, 원가 정가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가 정가 문제 유형도 이게 뭐 너무 공식화된 걸 적용시켜서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두시는 거, 문제를 이해하면서 한번 그거에 맞춰서 비율 계산 등을 접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아요. 이 문제도 그런데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서점에서 소설책 한 권을 정가의 15% 할인된 가격으로 팔면 800원 이익이.
25% 할인당 가격으로 팔면 400원 손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정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정가 A로 봐볼까요? A에서 15% 할인했을 때 그때는 800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25% 할인된 가격으로 했을 때에는 400원의 손해가 남는다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위아래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A 값 기준으로 두 개 차이는 10% 차이를 갖게 돼요. A에서 15% 뺐을 때의 결과, A에서 25% 뺐을 때의 결과니까 A 기준에 10% 차이인데 그 결과가 총 800원 이익과 400원 손해 총 1200원 이렇게 나왔죠. 이겁니다. A의 10%가 1200원이 나온 거예요. A 10%가. 그럼 A가 얼마일까요? 100% 값을 구하면 그게 A겠죠. 10배 값. 그죠? 10배 딱 했던 A는 12,000원. 이게 A예요. 정가가 12,000원 나온 거죠. 아마 방정식으로 한번 미리 풀어보셨다면 방정식으로 해결했을 때 정가가 12,000원 나왔을 텐데 이렇게 비율값을 갖고 그래서 총량이 얼마였겠다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답 내보죠. 25% 위에 있는 정보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15% 할인이나 25% 할인 중에서 이게 조금 더 깔끔해 보입니다. 12,000원에서 25%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빼는 거죠. 그렇죠? 3,000원 빠지겠죠. 3,000원. 9,000원에 팔았더니 400원 손해라고 합니다. 그럼 원가 얼마였던 거죠? 9,400원이었던 거죠. 그렇죠? 9,000원에 팔았을 때 400원 손해인 것은 그럼 9,400원이 원가였다는 거죠.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이 문제는 이 과정을 한번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는 것을 살짝 연습해 본 겁니다. 이 부분이요. 자,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 문제, 증감률 방정식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것도 가중평균 활용하는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문제는 여러분 모두 한번 영상 잠시 멈추고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죠. 22년 갑기업 A 부서의 직원은 총 310명이었고 23년도에 갑기업 A 부서 직원은 남자 직원이 전년 대비 20% 감소, 여자는 10% 증가해서 31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23년도에 갑기업의 남자 A부서 남자 직원 수 얼마인가라고 했는데 증감률 방정식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스킬로 많이 쓰는 것은 배수 개념이죠. 23년도에 남자 직원 수. 그때 남자 직원 수 정보를 봤더니 20%가 감소했다. 그러면 작년 쪽 남자 직원을 뭔가 A로 봤을 때 20% 감소했다고 하면 0.8A가 되겠고 10분의 8, 5분의 4A까지 정리하고 나서 근데 현재 23년도 값을 물었을 때는 분자값의 배수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작년에 물었다고 하면 분모의 배수인데 5분의 4A의 결과가 정수가 나오는 개념일 때 그때는 분자값의 배수, 4의 배수로 답을 내기에는 지금 정답이 안 나옵니다. 4번 빼곤 다 4의 배수예요. 4번 빼곤 다 4의 배수라서 이건 대략 봐도 이걸로는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을 바로 써볼 거예요. 자, 남자는요 20%가 감소했고 여자는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전체 인원수의 총 변화율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정수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예요, 지금. 전체 인원수는 총 310명에서 317까지 이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7명 증가했다는 개념이에요. 자, 310에서 7명 증가했다라고 하는 비율 여기가 몇 %인지 깔끔하게 나와주면 요거 딱 구해서 여기다 적고 똑같이 농도처럼 가중치로 가볼 건데 여기 안 구해집니다. 그럴 때는 요거 그대로 그죠? 분수로 적게 돼요. 310분의 7 요대로 갑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포맷이 3개 안 맞춰졌으면 분수 포맷을 맞추시면 돼요. 그죠? 여기 310분의 7을 그대로 갈 거고 나머지들을 그러면 분수로 갈게요. 얘는요. 퍼센트가 분수로 안 바뀌진 않죠. 무조건 가능하죠. 마이너스 20%면 그러면 100분의 20, 10분의 2. 요거 나중에 분모랑 성분하기 좀 편하게 10 정도로 적겠습니다. 여기도요. 플러스 10분의 1로 그죠? 이렇게 그 비율에 맞는 분수 적었습니다. 그리고 농도랑 똑같이 풀 건데 농도랑 똑같이 풀려면 이제 각각 이렇게 숫자 3개 각각 거리 차이값이 나와야 되죠. 뺄셈. 여기도 뺄셈 해야 돼요. 뺄셈 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분수는 통분이 돼야 합니다. 그럼 통분하려면 분모 310으로 맞추는 거라고 이런 과정 전혀 복잡하지 않거든요. 항상 딱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310 맞출 거면 곱하기 31 할게요. 31. 여기도 31. 근데 어차피 뺄셈 할 때 분모는 의미가 없죠. 분자만 적을 겁니다. 분자만 적어서 위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1 마이너스 62. 아래쪽은요 31. 결과는요 7. 분자만 적고 있어요. 분자만. 여기 있는 이제 분자만 필요한 것만 옮겨 적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똑같이 풀 겁니다. 자, 위쪽 차이는 마이너스 62에서 플러스 7까지 차이니까 69 차이고요. 아래쪽은요 31과 7 차이니까 아래는 다 플러스입니다. 얘도 플러스고 플러스 보였던 거죠. 그렇죠? 여기는 24 차이. 요거 크로스한 것이지 남녀 가중치가 되겠죠. 24 대 69인데 3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그죠? 3으로 정리하면 여기는 8이고 여기는 23이 되겠죠. 그러면 뭔가 숫자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왜냐면 8 대 23이 남녀의 비율이죠. 그렇죠? 여기가 남자였고 여기 여자였습니다. 8 대 23이면 합 31분의 8 합치면 31분의 23 이렇게 남녀의 비율 분모 31이 오면 계산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구할 것은 남자 쪽이니까 여기를 구할 거예요. 전체 얼마 중에 310명 중에서 8 대 23 31분의 8만큼이 작년 남자였던 거고요. 요거 계산했더니 80명 나오네. 80명. 근데 80명 정답 아니죠. 이거 작년이고 현재 23년도 기준에 현재를 구하려고 하면 20%가 감소한 겁니다. 따라서 80명에서 20% 감소한 거 그러면 16명 빠질 거니까 64명이 최종 정답으로 1번에 보입니다. 1번. 그렇죠? 자,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런 과정이 아주 많이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지 않고요. 바로 분수, 분자값, 가중치, 해결, 끝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거. 물론 나는 그냥 방정식이 나은 것 같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풀이하는 방법과 다르실 수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것은 선택이에요. 근데 학습을 좀 하신 경우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이 문제 증감률 방정식은 굉장히 빈출 문제고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거든요.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 자료에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문제도 많이 복잡하게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이나 또는 분수 대소 비교 연습 등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문제 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거고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일단 옳지 않은 거 고른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한번 체크해야죠. 기본적인 실수 나오지 않도록이요. 첫 번째 표현 대학교별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 비중이 있습니다. 정보 표가 일단 2개 이상 나오면 각 표의 주제 정도는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표의 가로나 세로에 대한 정보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도 체크합니다. 단위가 뭔지도 확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표 하단의 각주 모두 하단에 땡땡땡하고 정보가 더 나올 때 있죠. 공식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그죠? 자, 바로 1번 보겠습니다. A대학교에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7회 이상인 학생 수는 1020명이다 라고 했는데 7회 이상이면 여기까지고요. A대학교 3000명 중에서인 거네요. 그럼 3000 중에서 지금 34% 값을 묻는 거죠. 34%라고 하는 것은 1000명 중에서는 340명이에요. 근데 3000이니까 1000명 중에 340명 근데 그것이 3배만큼 있다는 얘기죠. 3000명이면 그럼 1020명 정답은 1번 맞는 설명이고 정답은 아직 아니고요. 자, 그 다음 2번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7에서 9인 학생 수 대비 0회인 학생 수의 비율을 뭐뭐 대비라고 하게 되면 대비 앞말이 분모 그 뒤가 분자가 되는 그런 비율 값입니다. 뭐뭐 대비 어떤 비율 하게 되면 이제 분모 분자 위치가 딱 나와야 되겠죠. B대학교가 D보다 큰지 물었습니다. B대학교는 7에서 9까지가 19%고요. 0회가 11%입니다. 전체 3,300명 중에서긴 한데 그걸 굳이 적을 필요 없죠. 3,300명 중에 19% 구해서 분모. 3,300 중에서 11% 구해서 분자 적는 것보다는 3,300은 똑같이 위아래 약분 돼버릴 거니까 B는 19분의 11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그죠? 2번의 풀이 여기다 볼게요. D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6분의 9에 해당되는 비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 2개 분수 비교인데 아마 분수 비교는 뭐 각각 선호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방법부터 봐볼게요. 분자 분모 증가율. 자, 분자는 플러스 2가 증가했고요. 분모는 플러스 지금 3이 증가했습니다. 자, 9에서 2를 증가시켰다고 하면 몇 프로일지 이런 거 나와야 되겠죠. 9에서 2라고 하는 것은 대략 20%가 넘습니다.
왜냐면 9는 10% 값이 얼마죠? 0.9니까. 그죠? 0.9가 10%인데 20%면 1.8이 나올 텐데 2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20%가 넘죠. 근데 분모 16은요. 16은 10%가 1.6이에요. 따라서 3이라고 하는 것은 20%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가 더, 분모가 덜, 분자가 더, 분모가 덜 증가했습니다. 분수의 특성상 분자가 더 증가하게 되면 화살표 방향 쪽으로 값은 더 키우게 됩니다. 화살표 방향 쪽으로 커졌겠다. B가 더 크게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도 이제 해결 가능하고, 아마 분수 대소 비교 방법을 정리하셨다고 하면 이제 차이법, 용병법이라는 것도 쓰실 텐데 이런 거죠. 19분의 11하고 16분의 9를 비교할 때 중간에다가 차이를 통해서 차이가 3과 2였죠. 3분의 2라고 한 분수를 적게 됩니다. 조금 떨어뜨릴까요? 3분의 1을 적게 되고 이것을 누구랑 비교하죠? 화살표 출발점 기준 쪽이었던 오른쪽 분수랑 비교합니다. 그죠? 분자도 분모도 작고 화살표 출발점이었던 9에서 16에서 이렇게 증가를 구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쪽이에요. 두 개를 비교하는데 분자 분모 작은 쪽과 비교를 하는데요. 이때 보통은 교차곱셈법이라고 하는 걸 많이 씁니다. 교차곱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 통분시켰을 때 분자가 뭐가 될까를 그냥 빨리 적어내는 거죠. 왼쪽 교차 올라가면 여기는 통분하게 되면 48인데 48분의 32. 여기는 48분의 27. 곱방값이죠. 그죠? 그래서 그쪽이 더 크다. 두 개 분수는 그래서 이렇게 크다고 나왔고요. 거기서 나온 부등호가 내가 알고 싶었던 이들의 실제 관계 방향 그대로 의미하고 있다. 왼쪽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교차곱셈법입니다. 분수 대소 비교는 여러분 필수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너무 당연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정리 좀 덜 된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유튜브에 소원수리한 분수 비교법이라고 이렇게 10글자 검색을 하시게 되면 22분 51초짜리 영상 하나 뜰 거거든요.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러면 분명히 좀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 2번은 그래서 B쪽이 더 크게 나왔으니까 맞는 설명이라 아직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3번 각 대학교의 대중교통 횟수 순위는 A부터 D까지 모두 동일하다. 이거 순위 한번 매겨주시면 돼요. 이건 간단하게 아마 여기 1등이고 여기 2등이고 3등, 4등, 5등인 것은 뭐 쉽게 보이실 내용이라서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B 대학교에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1에서 3인 학생 수라고 했는데 이건 소식이 좀 나와야 되겠죠. B 대학교는 전체 3,300명 중에서고요. 1에서 3회까지라고 하는 것은 24%.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하는 C대학교. C대학교는요. 전체 2,400명이고 그 중에서 4에서 6회라고 했으니까 34%. 이렇게네요. 그래서 곱셈식 대소기 비교라는 걸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물론 각각의 퍼센트 곱해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긴 하지만 이 방법도 한번 이 문제에서 좀 알아둘게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역시 증가 쪽으로 적습니다. 작은 쪽에서 큰 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한쪽으로 똑같이 가게 되면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그쪽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화살표가 반대로 갈 때, 그죠? 작은 쪽에서 큰 쪽이 위아래 교차가 될 때 이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2,400, 3,400은 플러스 900이 증가했죠.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증가 쪽으로 화살표 적어둡니다. 24에서 34까지는 10이 증가했습니다. 곱셈식 관계 비교를 할 때에는 퍼센트란 단위를 일단 제외하고요. 숫자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2,400에서 이제 2,400이 900을 증가시켰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몇 프로일까요? 10%가 240인데 그럼 4배 하면 960인데 보다 작아요. 여기는 40%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40%가 좀 안 됩니다. 반면에 24에서는 10을 증가시켰죠. 여기는 40%가 넘죠. 10% 2.4, 40%는 9.6. 근데 10을 증가시켰으니까 이쪽은 40%가 넘어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 위로 증가시킨 비율은 40%가 안 되는데 아래로 증가시킨 것은 40%가 넘어서 아래쪽으로 준 비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주고받은 비율을 비교했을 때 더 큰 걸 받은 쪽 값이 더 크겠고 바로 크다라고 적어볼까요? 이쪽이 값이 더 크겠고 상대적으로 저쪽이 작은 비율 받은 쪽이 더 작아져 있다라고 비교하는 것이 곱셈식 크기 관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4번의 보기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냐면
요 C에 대한 식을 바꿔서 요 C에 대한 식을 앞뒤 바꿔서 이거 나누기 100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2,400을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그 앞뒤 바꿀까요? 34% 3,400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럼 요것을 24%로 바꿔주면 그러면 위아래 비교가 그냥 바로 보이긴 해요. 3,300보단 얘가 크죠. 뒤에 건 같아요. 그럼 같은 거면 큰 쪽이 크겠죠. 그래서 C가 크구나. 이렇게 바로 비교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게 앞뒤 바꿔도 해결이 안 되거나 바꾸는 게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숫자 조금 정리해서 앞뒤 바꿔보면 그냥 C가 큰 것도 알 수 있지만 증가율 갖고 곱셈식 관계를 비교하는 거 알아두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4번은 그래서 지금 B가 D보다 많다, B가 C보다 많다. 아니죠. C가 더 많은 거니까 틀렸어요. 그죠? 4번 정답. 4번 정답이 나왔는데 5번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C대학교와 D대학교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10회 이상인 학생 수는 총 561회에 달하고 했어요. 10회 이상이면 C에서는 14%, D에서는 15%죠. 그렇죠? 그럼 2,400이 14%고 바로 구해볼게요. 14%라고 하면 10%랑 4%의 그 비율의 합으로 봅니다. 10%면 240이고요. 4%라고 하면 1% 값에 지금 4배죠. 그죠? 96. 이렇게 돼.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14%가 됩니다. 했더니 336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대학교는 1,500에 15%, 1,500에 15%는 15, 15 제곱수로 바로 225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10%, 150, 5%, 75의 합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합을 묻는 거죠. 그게 561명인 거 그쵸?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었고 여기서는 2번에서 분수 대소 비교 개념을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것 그리고 4번 또는 5번에서 곱셈식 관계 비교나 비율 쪼개기로 계산을 빨리 해보시는 것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료 해석 문제 한 문제 더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 매 문제마다 시간 잠시 영상 잠시 멈추시고 문제 미리 살펴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고요. 그쵸? 2015년과 16년도의 표가 나와 있고 가로에는 이렇게 식품부터 금속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이 투자비에 대한 걸로 두 가지가 꺾은 표시로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럴 때는 요게 두 개의 합이 되는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 614가 이렇게 두 개 합이 되고 있죠. 표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고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엔 절감률과 융자 비율 구한 식도 있죠. 그죠?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문제 풀 때 활용이 될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정보 있구나 라는 것도 미리 한번 체크해 두는 거죠. 자, 1번 바로 봅니다. 16년도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 대비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섬유에서 보입니다. 섬유가 901에서 855로 얘는 감소가 됐거든요. 그죠? 모든 분야에서는 아니라서 1번 틀렸고 2번 2016년 요업 분야 에너지 절감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라고 했는데 요업 분야의 절감률이면 각주 1번에 있는 사용량분의 절감량 이렇게 전년 대비 이 값을 구한 것이 감소했겠는가 분수 대소 비교 보여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눈으로 바로 풀이가 됩니다. 분모값은 5,558, 5,944까지 대충 이제 눈으로 그냥 푸는 거예요. 암산으로. 그죠? 분모는 한 4,000 증가했고 400 증가했고 400 그죠? 400이면 10%가 안 됩니다. 분자값은 149, 177까지 28, 거의 30 가까이 20% 증가했고 그러면 분자가 더 증가했으면 16년도가 크겠구나. 15년도가 작겠고 그 증가했다. 2번 틀렸다. 이렇게 끝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지금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5,944분의 177에 대한 분수 비교 한번 해봅니다. 분모값 대략 아까 눈으로 봤었던 과정이에요. 한 400 정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런 거 적으실 때는 1회제까지 완벽히 적으실 필요는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략 퍼센트 얼마 증가했다 비율만 가지고 증가 방향을 따져볼 거기 때문에 분자도 지금 한 30 정도 증가했다 라고 적었을 때 분모는
5,558에 10%는 555 정도 될 텐데 여기 10% 값도 채 안 되게 증가한 거고 분자는 20% 정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가 돼버려서 숫자 1까지의 값이 완벽히 나오는 것은 필요한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의도로 갖고 있을 때는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분자가 더 증가했으니까 화살표 방향 쪽으로 값이 더 커졌겠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럼 전년 대비 증가한 거죠. 그래서 2번 틀린 거 분수 비교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3번 2016년도 섬유 분야 용자 비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섬유 용자 비율이라고 하면 지금 투자비분의 용자금액 각주 2번에 있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212분의 61 하고 168분의 35 여기죠. 그죠? 이것도 암산으로 푸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212에서 61은 대략 30%될 텐데 168에서 35는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 끝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면 좋겠죠. 그죠? 자, 212에서 61 그리고 168에서 35 이겁니다. 방금 이제 눈으로 풀었던 개념이 암산으로 했던 개념이 이런 거예요. 분모값의 10%가 얼마인가요? 약 21 정도. 그럼 60일이면 약 3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쪽은 약 30%가 정도 되는 분수값이다 이거고요. 오른쪽은 10% 값이 16.8, 약 17 정도. 35는 그러면 약 한 20% 정도. 그래서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 작겠다라고 비교했던 거고, 자 이번에는 또 우리 하고 있는 증가량, 증가율 판단도 보겠습니다. 먼저 분자 쪽은요. 플러스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6. 분모는요. 168에서 지금 212까지라고 한 플러스 44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해요. 자, 증가율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증가율 판단. 이거 좀 내려두고요. 분자는 35에서 26이니까 여기는 50% 넘게 증가한 거죠. 35에서 절반 값보다 훨씬 더 크니까 50%가 넘는다. 이렇게만 일단 적어볼게요. 168이 50%는 84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44는 50%가 절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 쪽이 더 증가합니다. 분자가 더 증가하면 화살표 방향 쪽으로 값이 더 커진 것이다.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아요. 그 연도 순서대로 보면 전년 대비 오른쪽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4번이요. 16년도에 전년 대비 투자비가 가장 적게 증가한 분야, 가장 적게 증가한 것이라고 하는 건 증가한 것 중에서 그 양이 적은 걸 찾는 겁니다. 감소한 것 말고 가장 적게 증가한 거. 투자비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감소가 많아요. 일단 식품 감소했고요. 섬유도 감소했고 돼지목재가 증가했어요. 380에서 431로 지금 50 정도 증가합니다. 이거 증가했고 화공도 감소했고 유업이 372에서 829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400 넘게 증가했죠. 금속도 4696에서 4774까지 증가했는데 여기 또한 7,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돼지목재가 증가한 것 중엔 제일 적게 증가한 거죠. 그럼 돼지목재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것의 15년도의 절감률이 얼마인지, 절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량분의 절감량, 여기를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네요. 요게 이제 4번의 부분. 자, 4번. 1293에서 17에 대한 비율이 완벽히가 아니라 1.5% 값보다 어떤지 물은 요 정도예요. 그럼 그거 해결해 볼게요. 1.5%. 1%가 얼마죠? 분모값 1%. 12.93, 약 13 정도. 그럼 0.5% 얼마일까요? 13 절반 0.6 정도로 볼까요? 0.1, 13의 절반이니까 6.5 정도,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두 개 합이에요. 그럼 19.5. 19.5 정도가 대략관 1.5%입니다. 근데 지금 17이니까 어떤가요? 두 개 합보다 분명히 얘는 작죠. 그죠? 1293에 1%가 13 정도고 절반이 6.5 정도라서 두 개 합을 19.5 정도가 1.5% 정도 되겠다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분자는 17을 갖고 있으니까 분자는 19.5보다 작다. 이하라는 말은 그러면 여기서 맞는 설명이네요. 4번 정답, 4번 정답으로 이렇게 나왔고 사실 이것도 여러분 눈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죠.
1293에서 1%하고 0.5% 도합을 구하는 과정이 지금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암산으로 한번 조금씩 더 해보시면 시간 관리가 조금 더 가능해집니다. 자, 5번까지 마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총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금속 분야 사용량 비중은 매년 50% 이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용량에 대한 이제 가로 합계가 요거 전체 합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금속이 얼마큼 차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걸 다 더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왼쪽에 5개의 합, 그게 금속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편하겠죠. 지금 2015년도 위에 거 보시면 금속이 37,988이에요. 대략 38,000 정도가 되는데, 왼쪽 거 대충 더해도 화공이 23,000에 유업이 5,500에 더하게 하면 한 2,900 정도, 거기다가 재진목재를 더하고 섬유를 더하면 한 2,000이 추가되겠죠. 거기다 식품을 더해도 한 3,800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개 합보다 금속이 커요. 그죠? 나머지 5개 합보다 금속이 크면 전체에서 금속이 반 넘게 차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16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이 4723이고요. 나머지 왼쪽에 다 더하게 하게 돼도 그 합이 4만이 안 됩니다. 역시 5개 합보다 금속 하나가 크다고 하면 금속이 절반 넘는다는 거고, 매년 50%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었죠. 네, 이렇게 자료에서 문제도 약간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분수 대소 비교나 비율 쪼개기에 대한 계산, 그리고 곱셈식 관계 비교 등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레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피주량 문제 유형들, 응용수리 유형과 자료 해석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생략이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문제풀이 유형이 있다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